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상 연령과 적정 인원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드릴게요. 의외로 이 부분을 고민을 좀 많이 하세요. 몇 살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건데, 교과 수학을 중심으로 하신다면 당연히 연령은 1학년 또는 7세 후반부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 때 보통 선행을 하세요. 그래서 선행하는 방법은 하나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냥 하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단원별로 알기 좀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 있고, 단원별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학년에 딱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세 또는 8세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인데 실제 어머님들은 초등 공부방에 6학년까지 보내지는 않아요. 한 5학년 정도 되면 옮기죠. 중등으로. 그래서 예비 중등 과정으로 이렇게. 그래서 가장 많은 연령은 아무래도 8, 9, 10, 11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창의사고력 같은 경우에는 5세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세, 6세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뭐냐면, 내용이 어렵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세부터 교재가 나와요. 그런데 선생님이 감당할 수 있는지예요. 왜냐하면 5세, 6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개인차가 좀 심해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단적으로 배변 훈련도 잘 안 된 친구들이 있어요. 5세 같은 경우는 36개월이 안 된 경우도 간혹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선생님이 하소연하는 걸 들었는데, 5세 또는 6세 애기들 초반 수업할 때는요,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볼일 뒤처리하는 일만 막 하는 것 같다고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심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진짜 아이들은 개인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모의 수업을 한번 해보시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자리에 앉아있고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나는 아이 키운 경험도 있고 그래서 잘 할 수 있다, 또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셔서 정하시고요. 만약에 5, 6세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팀이 보통 4명 내지 6명까지 수업을 하더라도 5, 6세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한 2명 정도, 6세 후반부에는 4명까지도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보통 2명, 3명 그 이상은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수업료는 어떻게 더 싸게 해야 되나 이런 말씀 하시는데, 5, 6세는 오히려 저는 싸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싸면 비쌌지 솔직히 더 힘들어요. 네. 그리고 5, 6세 같은 경우에는요, 집중 시간이 짧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변화를 많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구도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략교구 같은 경우에는 못합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5세, 6세 아이들은 개념교구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큐브레인 교재 라인을 보면 킨더 큐브레라는 그런 교재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교재가 한 교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이들한테 상당히 좋습니다. 전략교구 중에서도 특히 전략적인 게임,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순서대로 뭔가 말을 놓는다든가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워해요. 5, 6세의 발달 특징을 보시면은 아이들이 전조잡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배려라든가 상호 상대적인 그런 개념이 좀 부족합니다. 논리적인 사고 자체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차 시간 이제 40분이고, 보통 이런 공부방의 1차 시간 50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50분을 다 못하죠. 그리고 이제 50분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가지셔서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5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몸으로 하는 놀이도 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휴지통 같은 데다가 공 던지기, 종이를 이렇게 뭉쳐서 공을 던지는 놀이, 약간의 그런 놀이도 해야 되는데, 또 너무 또 신체적인 놀이만 하게 되면 애들이 앉아서 하는 놀이를 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5세는 좀 힘들다. 그런데 니즈는 좀 껴있어요. 어머님들이 이제 한 5세 정도 되면은, 우리 아이가 이제 기저귀 다 띄고 말도 알아듣고 이러면 막 뭔가 공부시키고 싶거든요.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령은, 창의사고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큐브레인은 커리큘럼이 4학년까지 있어요. 4, 5학년까지. 그리고 물론 5, 6학년도 이제 방과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5, 6학년도 요즘에는 많이들 점점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교재는 있어요. 하지만 공부방에서는 5, 6학년은 그렇게 사실 많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4학년까지. 그렇지만 5, 6학년까지라고 진행을 하셔야지 어머님들이 또 3, 4학년 보낼 때도 안심하고 보내요. 4학년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3, 4학년을 또 안 보내려고 하는 그런 심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대1 수업을 하느냐, 그룹 수업을 하느냐, 이 문제인데,
그룹 수업을 할 경우에는 이제 창의사 그룹 같은 경우는 보통 4명이에요. 왜냐면 4명이 이제 수업하기가 그 남자 친구 둘, 여자 친구 둘 이게 가장 환상적이지만 그게 또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6명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4명이다. 6명도 요즘에는 또 많이 또 하시더라고요. 특히 교수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1대1은 하지 말냐? 그거는 정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1대1도 받는 경우가 있고요. 저는 2명부터 받습니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하시는데 1대1을 할 때 장점이 뭐냐면은 어머님들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내가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선택하실 때는 내가 좀 경험적 차원에서 또는 그 동네 분위기를 안다든가 또는 그 1대1이라도 조금 더 그런 1대1 케어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대1도 한다. 이런 기준을 정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1대1이 싫고 난 그룹이기 때문에 처음에 4명으로 오면 환상이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2명부터는 시작하겠다. 라고 할 때는요. 어머님들한테 반드시 이건 4명 가격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2명 가격하고 4명이 한 팀인 가격이랑 그러니까 수업료를 달리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더 2명일 경우에 비싸게 받는 거죠. 그런데 4명 가격을 4명의 수업료를 2명일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4명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땐 처음에 2명으로 시작할 때도 어머니 4명까지 받습니다 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아니면 어머님들이 괜히 억울해하세요. 2명 수업료가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50분 수업에서 9만 원인데 4명일 때도 9만 원이야. 그러면은 굉장히 억울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4명 수업료입니다 라고 말씀을 꼭 하시고 아니면 2명 수업료는 차등으로 이렇게 받게 되면 만약에 2명이면 11만 원입니다. 또는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님들이 4명을 또 이렇게 묶어가지고 또 오시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수는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